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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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벽가사, 김가사 벽가사고요. 오늘부터 3기 1주차 이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죠? 코로나 걸리실 분들은 미리미리 걸리시고요.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욕석급이 존나 아파요. 존나 아파, 진짜로. 토날 정도 아프니까요. 웬만하면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코로나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다 기출이에요. 3번 빼고. 3번을 32회 3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3번 같은 경우가 제가 작년에 스터디 때 한 4번 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요거 말고 다 기출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곰곰이 저번 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새로운 문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 이유가 전혀 없고, 지금 기출을 3기 때 목표는 기출문제를 완벽에 가까운 답안으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른 스터디 때는 그냥 풀고 버리세요 하겠지만, 이 3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거 해설지 있잖아요. 보시고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자평가 이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딱 2개예요. 의의 잘 외우고 기출문제 외우면 돼요. 거의 외우듯이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의랑 의의는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기출문제 나와 있는 것들 분석을 잘 해서 잘 현출해내면 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증명해 왔어요. 기출문제에서 또다시 변형이 돼서 나온다. 요번에도 그럴 겁니다. 이변이 없지 않는 이상 70% 이상은 기출문제 변형 혹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답안을 쓴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랜덤으로 낼 거예요. 그쵸? 지금 이론의 메타가 뭐예요? 요즘에 이론 기출 나오는 거, 이론 기출, 제가 기출분석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이론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기존에 있는 거 아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처럼 논하라 던지는 거 안 던져요. 있는 거 아느냐 물어봤거든요. 작년만 볼까요? 작년 1번만 봐봐요. 생각해봐요. 공간시장, 자산시장, 이거 네가 이론을 만들어 써라? 절대 아니죠. DW 해가지고 한번 응용해 써봐라 이거고, 양도소득세 이거 다 이미 있는 거죠. 세금 전가라든가 그런 건 제가 작년 1년 내내 강의했고요. 광편수 토지 실무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한 토지 실무기준 해설서 9번인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출에서 계속 변형되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위주로 해서 의의 암기 들어가시고요.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제 책 보지 말고 그냥 다른 강사들 책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해설서 봐요. 해설서. 총론은 보야겠지만 기본서. 됐죠? 그래서 지금 3기 스터디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완성적인 이제 3기 스터디 하고 이제 잘 됐다 하는 거는 어떤 기출문제가 나와도 완벽하게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무조건 50점 넘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풀기 어려울걸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10번 이상 돌리면 합격한다 했는데 지금 3번, 5번 이상도 못 돌리신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요번 스터디 하면서 같이 한번 돌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돌릴수록 좋아요. 됐어요. 일단 이거 24회 1번이고 최유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최유형 문제는 이게 변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해설지 보시면, 자, 스터디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 설명보다는 문제 분석이나 관련 기출된 문제를 분석 볼 텐데, 5페이지 보시면 최유형 문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냐면 자, 3회 3번에서 어떻게 나왔죠? 자, 내용보다는 이제 우리 스터디하면서 구조로 분석해 봅시다. 구조를 어떻게 쓸지 분석해 봅시다. 내용 최유형 다 알잖아. 개경통의 합법체, 개념 성립요건 뭐예요? 물복병치사 알잖아요. 전제를 판단하는 이유 합할강다 알죠? 상호 관련성 이거 그냥 가치원칙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한 3-4개 박으면 되잖아. 물은 4번 같은 거 침체 국면에 있을 때 최유형 판단시 유의사항 이거 침체 국면인 거 뭔지 써주고, 부동산 시장 의 써준 다음에 판단시 유의사항 동소서 특 발음 되잖아. 구조를 파악해보자고요. 구조를. 관련 기출 5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게 의의랑 특수상황에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의의랑 특수상황의 최유형 발라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4회 문제 2번에서 부동산 경기변동 시세 국면에서 거사비 채택할 경우 유의점. 그 다음에 5회 3번 감정평가에서 최유형 원칙이 강조되는 이론적 근거, 이거 다 보면 서브에 있거나 기본서에 있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이론 강세 책을 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회 문제 3번 표사랑 최유형, 최유형 사용이라 썼지만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8회 문제 2번 경기변동, 오케이. 8회 3번 최유형 원칙과 연관되는 거 넘겨볼게요. 11회 문제 2번 지역분석이랑 개별분석 상관관계. 그 다음에 22회 4번 22회 4번입니다. 이거 지금 24회 1번이에요.
이거 문제 나오기 2년 전에 최용 판단시 유의사항이랑 장애요인 나왔어요. 이거랑 22의 4번을 잘 분석한 사람이라면 요거 기본서 서버에 있지만 잘 썼겠죠. 관련된 논점이니까. 28회 1번. 자, 지금까지는 의, 뭐 특수상황, 뭐 유의점 이런 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24회 때 문제 1번 큰 포션으로 나왔어요. 4년 뒤에 제가 합격했던 28회 1번에 뭐가 나왔냐면 최유용의 특수상황의 최유용. 앞에 보시면 5페이지 보면 3회 문제 3번 나온 거 있죠. 이게 예시로 나온 거예요. 사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상황의 최유용. 그쵸? 중도적 이용 발라내는 거. 이 논점 같은 경우는 28회 1번 같은 경우는 논점이 뭐예요? 규모가 과대한 토지. 논점과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최유용, 특수상의 최유용, 중도적 이용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28회 1번 같은 경우는 물음 3번 보시면 원가 방식에 의한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이 수익 방식보다 높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건부간가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본건 계약이랑 시장 임대료를 비교해가지고 건부간가나 중도적 이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최유용이 나왔던 거는 의의나 뭐 이런 서브에 있는 거 발라내는 수준이었다면 24회 1번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딥하게 나오고 28회 때 결국엔 사례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 비슷한 느낌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역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분석이 쉽게 나왔어요. 해봤자 의의, 뭐 인근지역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인근지역 경기 판단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해봤자 뭐 인유동해서 접근성, 대체성, 뭐 경쟁성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쭉 나오다가 29회 2번에 크게 나왔죠. 사례형으로 GTX 뚫리는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서서히 어려워지는데 논점만 파악하고 보면 결국에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구조만 파악하면 겁나 쉬워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자, 일단 1페이지 보시면 24회 1번 볼게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최유용에 대한 다음의 문에 답하시오. 1번 물음 1.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최유용 개념과 성립 요건 5점이죠. 목차 몇 개 써야 돼요? 2개 발라내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 판단 시 최유용 전제를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4개 발라내면 되겠죠. 최유용 원칙과 다른 원칙과의 상호 관련서 설명하시오. 목차 4개 나오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심체 구매일 때 최유용 판단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목차 6개 나오면 되겠죠. 그쵸? 우리는 5점에 목차 2개니까요. 보자마자 손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손이 바로 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서 잡을게요. 이게 시험지에 서 잡아주고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 잡고 로마자 5번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결 때리면 된다. 그렇다면 이거를 답안지에 편출할 때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나오게 되고 물음 1번 볼까요? 바로 볼게요. 5점짜리인데 여기서 지금 내용은 설명 안 하고 구조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다 실력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게 뭐야? 머릿속에 다 생각나. 1 당연히 개념 잡겠지. 두 번째 성립 요건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5점짜리라는 거야. 5점짜리에 성립 요건 다 발라내야 되냐.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실력 올라왔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명시적으로 최유용 개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 드는 게 당연히 여기다가 의 박을 건 당연하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의랑 개념이랑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의만 딱 박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박을 것이냐. 요 싸움이 있는 것이고 서브로 나오는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서에 못 써야 되지. 만약에 의나 개념 같은 게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를 쓰라 그러면 서를 내가 좀 약하니까 의를 여기다 박아야겠다 생각이 들 텐데 여기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또 써야 된다고? 어떻게 되지? 여기다 뭘 써야 될까? 그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 요건 조금 풍부하게 써주는 게 좋다. 제 그 답안지 해설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다 보니까 120% 썼어요. 120%, 140% 썼는데 이렇게까지 2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성립 요건 해가지고 많이 쓸 필요는 없다.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뭐 한 줄씩 이렇게 뭐 적합해야 되고 뭐 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 한 줄 써주면 좋긴 하겠다. 근데 줄이기 힘들다. 그러면 2개 정도로 물법, 뭐 경체 정도 해가지고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음 2번 가격 판단 시 최유용 전제로 판단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숨어있는 논점이 있어. 숨어있는 논점이 자, 물음 2번 10점이죠. 숨어있는 논점이 뭐예요? 부동산 가격 판단 시 최유용 전제로 판단하는 것은 뭐죠? 가격이나 가치를 판단할 때 최유용을 전제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최유용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 원칙이 난다고요.